왜 유독 당신에게만 힘든 일이 반복될까요? 왜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없을까요? 왜 가장 간절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까요? 대부분은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자들은 전혀 다르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작은 시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는데 또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게 내 한계인가?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잠들기 전에 아무도 없는 방에서 조용히 자신을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당신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단순한 불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가장 어두워지는 순간은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기 직전이라고.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수십 년간 인간의 의식 변화를 연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것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낄 때라고. 나폴레온 힐은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들 모두 인생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직후에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였음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장애물은 길을 막는 것이 아니다. 장애물 자체가 길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것을 목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시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련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반드시 주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련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오늘 막힙니다. 조심스럽게 세운 계획이 틀어집니다. 기대하고 준비했던 일이 실패합니다. 노력의 양과 결과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더 안 됩니다. 더 간절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방법이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 합니다. 더 많은 걸 배우려 합니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노력이 부족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기존의 것이 해체되는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집을 허물지 않으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길이 막히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면 더 큰 삶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삶이 무너져야 새로운 삶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웰 몰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아, 이미지가 바뀌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자아, 이미지가 불편해지는 시간이 온다고. 당신이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것과 바뀌는 것은 느낌이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티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뀌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시련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련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떠나는 것은 다릅니다. 오래 알았던 사람이 멀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은 정말 무겁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의심.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는 반복되는 생각.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경험. 그 고독이 얼마나 서늘한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 큰 길을 가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 환경이 먼저 바뀝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면 성장하기 전에 당신과 어울리던 사람들과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도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냥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흐름이 바뀌면 강이 지나가는 길도 바뀝니다. 당신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기존의 것이 정리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 비어있음이 사실은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입니다. 그 고독을 두려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으로 볼 것인가. 바로 여기서 운명이 갈립니다. 세 번째 시련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위험한 시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시기입니다. 일이 무너지고 사람도 떠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나는 뭔가 잘못된 사람인가? 나한테는 그런 행복이 허락되지 않는 건가? 이 생각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에서도 공허합니다. 그 무기력이 얼마나 짙은지 압니다.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 느낌.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안 움직이는 그 답답함.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솔직한 마음. 저는 지금 당신에게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온 사람은 대충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이 시기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기존의 자신이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의 자신, 두려워하던 자신, 작다고 믿던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애벌레의 조직이 완전히 용해됩니다. 형태가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구조가 자라납니다.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혼란이, 그 무기력이, 그 의심이 어쩌면 당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 직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버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커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자신을 의심하다가 결국 그 의심이 맞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 자체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보면 큰일을 이룬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3가지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기, 사람이 떠나는 시기,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시기.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특별해진 것입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시련은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성장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현실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의 다음 현실을 결정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이것은 끝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과 이것은 준비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미래를 살게 됩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뇌는 자신이 믿는 것에 맞는 증거를 찾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끝이라고 믿으면 끝이라는 증거를 찾습니다. 준비라고 믿으면 준비라는 증거를 찾습니다. 같은 현실인데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말이 당신 안에 조용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하필 당신에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이 크기의 시련이 왔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하고 그 삶을 흔들어 놓는다고.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삶을 관찰한 결과물입니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시련이 옵니다. 큰 그릇에는 큰 시련이 옵니다.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그릇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릇이 넓어지는 것은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눌리고 깎이고 불에 구워질 때입니다. 당신의 시련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릇이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왔다는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 시련이 당신을 만든 것이었다고.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이것이 벌인가 아니면 준비인가? 이것이 증거인가 아니면 과정인가? 그 물음에 쉽게 답이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가능성을 마음 한켠에 두고 오늘 하루를 버텨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때 그 배신이 없었으면, 그때 그 실패가 없었으면, 그때 그 외로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신의 이야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은 이야기의 중간입니다. 가장 힘든 장면이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아직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시련은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성장은 새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현실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큰 기회가 옵니다. 이것은 위로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발견한 삶의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게가 클수록 그 다음에 오는 것도 큰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길수록 그 시간이 담고 있는 것도 깊은 것입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바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텨보십시오. 딱 한 번만 더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 하루가, 그 한 번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이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를 바꿀 것입니다. 말은 선언입니다. 선언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은 이야기들이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그 이야기들이 필요한 순간에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가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닿게 합니다. 당신의 버팀이 다른 사람의 버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길에 있습니다.